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의 계기가 됐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보다 더 진전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눴던 이야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 사퇴 파동은 뭐 때문에 사퇴하게 됐습니까? 민정수석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박범계 장관은 장관으로서 그걸 제청을 하고 또 대통령이 제가를 하는 그 과정에 충분히 협의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민정수석은 원만한 그 법무와 검찰 사이의 그런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 조율자의 역할이 좀 많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 상처를 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이 결재하신 거는 맞습니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은 승인을 받고,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언론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효력이 이제 임명 일자가 이제 이래 가듯이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전자 결재든 뭐든 결재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영민 비서실장이 나눴던 이야기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인사 과정에서 조율자, 중재자의 역할,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 고위직 인사 그 과정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나면 언론에 일단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거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을 패싱한 것 아니냐. 결재 전에 발표한 거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러분께 유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유영민 비서실장이 검찰 인사의 통상적인 절차를 놓고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황입니다. 결재를 받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만큼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서 결재는 사후에 그냥 했다는 게 그 소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까지 정부가 한 장차관들에 대한 인사 전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측면을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옛날서부터 해왔습니다. 아니, 옛날부터 해왔다고 해가지고 헌법 위반 행위가 아니, 법적인 치우려는 건 문제가 아니죠. 없기 때문에 해온 거죠. 이게 실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 공세를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저는 같이 이렇게 후기가 시작하기 전에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루어지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하고 시작 그 전에. 뒤에 임명 날짜를 언제 부다하는 게 명시가 되는 거죠. 예. 대통령 패싱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이 경우에도 절차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만 그 앞 단계의 인사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좀 충분치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서로 간에 그 문제였다,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무대로 정확하게 절차대로 잘 진행되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갑자기 이런 것. 그런 검사장, 차관급 인사,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이런 인사를 할 때도 대통령이 구두로 승인하고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결재를 했다. 이게 청와대 얘기 같은데, 장관, 헌법재판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임명했습니다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 정부 처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하에 임명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수석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직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안에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중이어서 휴가지 가서든지 떠나기 전이든지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즉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다만 7월 3일에 저 상황이 7월 31일인데 2017년 7월 3일에 방통위원장의 이효성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반대를 했고 7월 31일에 대통령이 임명했다, 전자결재했다는 사실을 그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 때만 보더라도 전자결재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약간 청와대에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청문 절차를 거치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낙마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하는 사람과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임명권자는 분명히 구별돼야 되고 특히 네. 청문회가 필요 없는 인사에 있어서는 결재라는 어떤 문서 행위가 없이 그거를 언론 보도에 먼저 내놓는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저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걸 도대체 우리가 뭘로 인지할 거냐라는 겁니다. 보고 형태로 어떻게든 문서로 가져갔을 텐데 거기서 사인하면 될 걸 왜 거기서는 구두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언론 보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전자결재라고 하는 이런 형태 또는 문서를 결재하는 행위를 왜 두 번에 나눠서 하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에서 저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멈춤 아니면 결재를 조금 미루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게 언론에 흘러나온 거고 우리 처음에 이 문제 제기됐을 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언제 결재했냐고 계속 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 그때는 결재 날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 그랬냐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요번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집요하게 묻자 이제서야 그걸 숨길 수 없으니까 전자결재 날짜를 발표를 했고 그게 공교롭게도 방송 발표 다음 날로 드러난 거죠. 저는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던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그래서 승인을 했다. 이거를 청와대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일까요? 글쎄요.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통치행위라고 하는 개념 예. 자체를 헌법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과거 삼김 시대에 사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로 또 단죄도 받았던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왕정시대나 가능했던 개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인사 임명을 하는 것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저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추정되는 상황은 박범계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매돌 며칠 몇 시에 전화통화를 했고 박범계 장관이 구두로 이러이러한 보고를 해서 대통령께서 구두로 승인을 했다. 그렇게 발표하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하시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구체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통치행위라는 단어 속에 그냥 숨기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혹을 좀 증폭시키는 측면들이 있죠. 청와대가 이걸 왜 공개를 못하느냐, 누가 보고를 했고 어떤 과정이 있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계속됐거든요. 누가 보고했느냐? 유영민 비서실장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뭐 통칭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어쨌든 간에 이 관련한 인사와 관련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현재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누가 보고를 했느냐. 여기는 어제 적어도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습니다. 저는 주어진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 대통령이 설득을 하고 만류를 했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었고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할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표가 반려됐습니까?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월요일 날은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일임했는데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은 사표를 내고 철회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일임했는데 대통령은 수리도 하지 못하고 반려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아니고 그 소통 수석이 월요일 날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사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아니, 일단락됐다면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지 수차례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도 제출하고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일단락된 것이겠습니까? 펜딩 상태지. 대표님 조만간에 아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곤혹스러웠다는 말씀을 제가 좀 그러면 저는